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빵 유니스 초이입니다. 오늘도 책을 좀 소개하고 싶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원서 읽기는 계속 되고 있어요. 3월, 4월에는 이 연금술사라는 원서를 읽었습니다. 뭐 2달간 읽기에 뭐 좀 짧다 생각하시는 멤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혹시 빨리 읽으신 분들은 사운더라는 굉장히 오래된 유베리 수상작인데요. 이 책도 함께 읽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2권의 책을 함께 읽어봤어요. 저는 이제 사운더는 되게 짧아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뉴베리 수상작이라 진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아직 약간 75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저는 이 책을 마무리하고 이제 5월 책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읽다가 울고 말았습니다. 되게 아직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 그래도 흑인들을 향한 차별이 여전하던 시기에 한 가정, 특히 그 가정의 첫째 아이인 한 남자아이가 겪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부분 이렇게 자연을 묘사한 문장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되게 이렇게 좀 마음에 오래 담고 싶은 문장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되게 쉽긴 한데 유베리 수상작들이 그래도 좋은 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묵직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읽기에도, 좀 영어 초보자들이 읽기에도 유베리 수상작이 진짜 좋은 책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 사운더라는 개가 나오는데요. 이 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잘 묘사가 된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연금술사는 제가 이렇게 한국 책으로도 독서 모임에서도 마지막에 6개월 동안 이제 6권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는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서 모임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 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 거는 2002년에 그때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때의 버전을 저는 여전히 이 책을 제가 안 버리고 있어가지고 이 오래된 책을 읽고 있고요. 네, 원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이렇게 뭔가 사막의 분위기가 나는 그런 버전입니다. 이 연금술사도 약간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성경 짝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별로 감동을 못 느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여러 번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정말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꿈을 이뤄가려면 진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사실은 한국어 버전보다는 이 영어 원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명문장들이 되게 많고, 저희 같이 읽으신 분들도 진짜 밑줄을 이렇게 많이 긋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막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밑줄을 굉장히 많이 그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설보다는 약간 자기계발서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에요. 어디서 펼치든,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이제 4월 둘째 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 책을 거기서도 이렇게 틈틈이 읽었는데, 어디서 펼쳐도 정말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사하라 사막과 오아시스 마을로 저를 데려다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읽으신 분이 분명히 협찬을 받았다, 피라미드에서. PPL 아니냐 이 책은,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꿈을 이룬다는 거는 뭘까요? 꿈에 대한 이야기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든, 청춘에 대한 이야기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키워드로 잡아도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영어로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결국 주인공이 이제 산티아고라는 청년인데요. 주인공은 보물도 찾고 사랑도 이루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사실은 저희 이제 독서 모임 2기 할 때는 한 달에 2권을 책을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 책도 이제 서브책으로 선정을 해서
읽었는데 탤런트 코드라는 제 거는 옛날 버전이에요. 요즘은 표지가 또 새로 리뉴얼돼서 개정판이 나왔죠. 데니얼 코일이라는 작가님이 지은 책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천재적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존재하냐. 대체 이 특별함에는 무슨 법칙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작가님이 파헤쳐 나가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빈치 코드 같은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막 넘나들면서 브라질로 갔다가 또 러시아로 갔다가 어디 시골에 있는 음악 학교로도 갔다가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재능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냐?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진짜 개발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거는 정말 현대 사회에 너무나 뜨거운 감자 같은 논란이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타고난 거다, 타고난 천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런 천재가 아니라서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책 보는 게 재밌고 사실은 이 탤런트 코드 같은 책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학습자의 한 명으로서 되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준 책이 바로 이런 책들이었어요. 특히 이 탤런트 코드에서는 이제 미엘린이라는, 이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 뇌에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있더라. 그 물질이 이 뇌세포가 연결이 되면 신경이 막 그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신경 다발을 감싸서 그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재능 아니면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미엘린이 그걸 강화시켰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굉장히 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하게 됐느냐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연습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10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만 투자한다고 해서 사실은 대가가 되거나 뭐 천재가 될 수는 없다. 천재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연습 한 번 한 번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해서 그 미엘린을 굉장히 강화시켰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그것을 이룬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받고 그것을 이룬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어떤 구체적인 지도를 그리고 시각화를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또 그들이 노출되어 있더라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재미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 3번, 4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줄까? 글쓰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의 재능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발견하게 해주고 어떻게 개발시켜 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꼭 개정판도 나왔을 정도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제 인생 책을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켰어요. 이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제 인생 책 중 한 권이긴 한데 뭐냐?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19년 10월, 11월에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때 제 아이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데 제가 사실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과정에 조금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되게 힘들고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우울하기도 하고 몸도 굉장히 아팠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 페리스 작가님의 타이탄의 도구들에 이 책이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타이탄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들에게 인생책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삶을 가장 변화시킨 책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몇 권의 책이 간추려졌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 속에서 이제 책을 소개받아서 또 다른 책을 읽고 강의에서 뭐 소개받은 책을 읽고 이런 독서를 하는 거를 또 제 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바로 이 책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저 또한
정말 나의 삶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그 모든 힘듦과 우울과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책을 왜 읽냐라는 생각을 많이 질문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해보기도 하고 뭐 글을 써보기도 하는데 그거 같아요. 제가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을 만날 순 없죠. 이제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분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이 책을 제가 지금 이 2024년에 제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오고 있는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저는 사실 빅터 프랭클 작가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분의 생각, 이분의 어떤 글을 함께 대화하듯이 정말 읽으면서 저의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다니엘 코일이라는 이 작가님 모르죠. 그렇지만 이 탤런트 코드라는 책과 이분이 또 그 전후에 쓴 책들을 함께 보면서 이분의 생각, 이분의 연구, 또 이분이 만난 사람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 13,000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이 책을 샀는데 그 금액 안에 저는 이분의 모든 어떤 엑기스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책을 안 읽겠어요. 책은 너무너무 좋고 진짜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을 만나서 저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이렇게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책 중에 하나로 꼽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2019년 9월에 읽었네요. 9월에 읽고 2020년, 21년, 22년에는 2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2023년 7월에 읽었고 2024년 1월에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또 이 책을 원서를 읽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원서로까지 도전을 해서 완독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해는 되는데 왜냐면 국내서를 워낙 많이 읽었고 근데 너무 어려운 영어 단어들이 심리학 용어들이나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정말 불굴의 의지로 완독을 해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질문을 좀 몇 개 뽑아서 써요.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의미를 더하고 싶으세요? 사전에 뽑았던 이런 질문들을 한 3가지 정도 뽑는데 현재 삶이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어떤 질문, 상황에서 요구하는 책임에 여러분들은 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2번째 인생을 살고 있고 지금 하려는 행동이나 하고 있는 행동을 다시 한다면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면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라는 내용으로 독서 모임에서 나눴었나 보군요. 사전 질문이 아니었네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뻔한 이야기고 누가 이렇게 사는 거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인생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도 진짜 열심히 읽었던 추억이 있는 책이고 또 무슨 헌책방 같은 데를 갔다가 이 책의 아주 옛날 버전이 이런 유치한 표지인데요. 옛날 버전이 되게 싸게 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제목은 그래도 나는 삶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제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옛날 버전이 있길래 이것도 사와서 한번 읽어봤었어요. 이거는 이희재라는 선생님이 옮기신 거고 최근 번역서는 이제 서울대 상담심리 교수님이시죠. 이시영 선생님께서 옮긴 버전으로 많이 아마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뜬금없이 근데 다들 이렇게 짧은 순간에 막 임팩트한 내용을 담아내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몇 마디 주절주절 했는데 벌써 20분이 다 되고 있네요. 와, 그렇군요. 저는 커피를 한잔 하면서 편의점에서 2+1에 신랑이 사다 놓은 커피를 한잔 하면서 오늘의 또 책을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 추천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